오늘은 현지인과의 마찰에 대한 전후 사정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여자친구는 그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의 토백이가 아닙니다. 여자친구의 원래 고향은 저 팍세 쪽에 살라완이라는 시골이죠. 시골이고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 아버님과 어머님이 여기 타케그로 이사를 오면서 거주하게 된 마을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죠. 보통 뭐 이런 비유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개도 자기 집에서는 50%는 먹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기 시골도 똑같아요. 그 시골 원래 살던 사람들이 그다지 외부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가족도 그들 입장에서는 외부인인 거죠, 외부인. 그런데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어머님이 이쪽으로 오면서 지금 살고 있는 땅이죠. 아버님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구매를 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해서 구매를 하게 됐냐 하면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다시피 여기 베트남전이 끝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70년대까지 계속 베트남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저 프놈펜이나 뭐 베트남과의 전쟁 그리고 중국이 또 80년대까지 또 내려와서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아무튼 그런 그 다른 국가들 간의 전쟁에 휘말려서 여기 베트남전 당시에도 호치민 루트라 그래갖고 이 라오스 산악지대를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미군이 폭격도 많이 했죠, 여기. 지금도 포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여기 현지인들의 그 정보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현지인들 중에 어쨌거나 미군이든 아니면 뭐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그 국가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몽족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군의 용병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이제 라오스 내에서 어느 조금은 라오인에 비해서 차별받는 아무래도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 어머님에게 그 땅을 사준 사람은 그 어머님의 오빠였고 그 오빠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살게 된 계기는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전쟁 당시에 미군의 편에 서서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이 데리고 미국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력이 되니까 이 여동생에게 땅을 사준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현지 그 주민들이 그걸 과연 좋게 볼까요? 당연히 싫겠죠. 자기네들하고 싸웠던 말 그대로 반대쪽 진영이잖아요. 반대쪽 진영에 협조한 가족을 거기다가 자기네 마을에 와서 땅을 사니 그게 좋게 보일 리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머님이 여기 살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사실은 많은 고충을 겪었어요. 미움도 많이 받고 뭐 하다못해 뭐 유령이라든지 뭐 마녀라든지 이런 소리까지 주민들이 이제 뒷얘기 뭐 앞에다 대고 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이제 그런 욕들을 많이 했답니다. 물론 뭐 그 마을 사람들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뭐 특히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그렇게 막 이제 뒷얘기들을 했었겠죠. 그런데 마침 제가 이 마을에 딱 들어온 거죠.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 그 가족에 외국인이 한 명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꼴보기가 싫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네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아직도 집과 땅을 떡하니 만들고 있고 아마도 그런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여자친구가 이 마을에서 살고 싶어 한다기보다 아버님, 그 가족 때문이죠, 아버님. 아버님이 이미 살라완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한동안 그렇게 고충을 겪다가 이제 겨우 자리 좀 잡혀가고 살만해졌는데 또 다른 마을 가갖고선 또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는 뻔한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에 대한 그 연민도 남아 있어서 어머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서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떻게 지금의 그 집을 유지하면서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연민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오스에서 돈은 부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이지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라오스인들의 정서예요. 실제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돈이고요. 그들이 뭐 불교든 뭐 본인들이 대부분 불교죠. 부처님을 믿는 이유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재물을 얻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현재 라오스 내에는 지금 60대, 70대죠. 지금 많이 대부분 뭐 살아 계시죠. 그분들 50대까지도 포함되겠죠. 그분들은 전쟁과 그 전쟁 이후에 그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를 다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대부분 마을 장로라든지 마을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그 마을에서 모든 그 행정이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하다못해 결혼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영상에서 주민 고발에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걱정되죠, 저도.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문제는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게 사실은 더 걱정이죠. 사실 저는 한국에서 이혼한 후에 뭐 다시는 뭐 여자나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라오스에 와서 저 친구를 우연히 알게 됐고 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뭐 같이 함께 하면은 뭐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연애하듯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뭐 어쨌든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고 지금 여자친구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자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거기 라오스에 어차피 외국인 이름으로 땅이나 주택을 구입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저도 여자친구 이름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럼 결국 나중에 그거 다 뺏길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 헤어지면 제게 아니죠. 뭐 여자친구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그 댓글에다가 이런 답변을 달았어요. 그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은 있는 그 집과 그 땅, 뭐 땅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 집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떠날 겁니다. 사실 저에게는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저의 인생에서 크게 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돈은 아니거든요. 제 여자친구가 이 영상을 보거든요. 그 영상만 보는 줄 알았더니 그 글을 번역을 해서 봤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자기하고 헤어질 거냐고. 아니다. 근데 정말 거기에다가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말을 써놨느냐. 비 오는 날 광대행 야경.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더 젊고 잘생긴 남자가 생기면 너는 나를 떠날 거 아니냐.
그럼 나는 그때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로 안 떠날 거래요. 뭐 저한테서 돈이 나오는 계속 나온다면 떠나지 않겠죠. 이 친구는 현실 감각도 있어서 지금 이 친구한테 아들이 둘 있거든요. 지금 3살, 4살 되는 아이가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혼자 계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은 본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저한테 어느 날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없는 앞날은 자기는 어떻게 될지 혼란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지 주민들과의 문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쉽게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차츰차츰 조금씩 풀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거기서 살아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인데, 여자친구는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 하죠, 당연히. 빨리 혼인신고를 해서, 그, 약혼식도 하고, 약혼식 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 지금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죠. 저는 한국에서 이혼 후에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사실은 다짐했었거든요. 뭐 당연히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당연히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여행 삼아 구경도 하고 힐링하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을 정리할 겸 쉬면서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또 마침 한국에서 제 지인들도 라오스에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 그 친구들과도 좀 만날 생각이고, 또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절차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정보도 필요하고 해서 BNTN에 가게 되면 아마 법률사무소도 들를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여자친구 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교민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